네, 반갑습니다. 예,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이제 곧 뭐 여름인 것 같아요. 그죠?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지자마자 이렇게 뭐 비가 많이 오니까 장마가 벌써 오나 싶기도 하고, 길거리 다니다가 우산을 안 들고 다니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특수건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가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으신데, 그죠? 작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했었어요. 자, 매수를 했었는데 주 금액들이 우리는 이 박스권 라인에서, 그죠? 요 라인에서 전부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5,000원 후반대, 그리고 많게는 7,000원대, 그죠? 이렇게 매수를 해서 지금 100% 이상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팔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은 유상증자의 결과로 인해서, 어제 유상증자 이렇게 결과가 났죠. 이렇게 공시가 뜨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건 권리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차츰 하나하나 우리가 설명을 조금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좀 오해가 없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오늘 어제죠, 어저께 특수건설이 어떻게 해요? 주요 상황 보고서로서 이렇게 한국거래소에 이렇게 신고를 한,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고요. 자, 어떤 부분에서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먼저 여기 있는 날짜, 자, 이걸 그냥 건너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수건설을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이 날짜를 상기를 해놔야 됩니다. 6월 16일 날 한국거래소에 보고가 이루어졌고 공시가 이루어졌다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특수건설 뿐만 아니라, 그죠, 기타 다른 종목에서도 이와 같은 유상증자의 사건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유상증자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줘야 되고 어떠한 판단을 내려줘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많은 회원분들이 50분 넘게 이렇게 우리 특수건설을 보유하고 계신데, 그죠? 이 많이 보유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대응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또 유상증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지를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명은 주식회사 특수건설이죠. 그리고 대표이사, 그리고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연락처도 나와 있고 홈피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성 책임자가 나와 있죠. 작성 책임자는 사장이 김도헌이라는 사장이 직접 작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 사람은 사장이 직접 하지는 않겠죠, 그죠? 직접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CFO 재무 책임자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 사장이 져야 하니까 작성 책임자가 이렇게 김도헌 씨가 이렇게 작성 책임자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항상 유상증자를 할 때는 이와 같은 내용, 이와 같은 보고서가 반드시 한국거래소에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고 공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다트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다트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특수건설 치시면 이 내용이 전부 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공시에 되어 있는 그 화면과 똑같아요. 자, 먼저 특수건설은 신주의 종류와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특수건설은 이번에 150만 주를 이렇게 추가로 유상증자를 한다고 이렇게 공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50만 주를 보시면 다음 단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요 단계를 보셔야 돼요. 바로 자, 그래서 150만 주가 추가로 발행이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얼마에 발행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11,200원을 지금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특수건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150만원 주를 추가로 유상증자를 할 것인데 11,200원에 발행할 예정으로 있다. 자, 그렇다면 이 특수건설은 필요로 하는 자금이 대략 한 168억 정도가 됩니다. 150만 주에서 11,200원을 곱하게 되면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이 168억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예정 발행가라는 겁니다. 예정. 그죠? 자, 예정 발행가니까 이 금액이 확정이 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예, 확정이 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금액이 전부 다가 어떤 금액으로 오해를 하시는 걸까요? 네, 이 금액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정가일 뿐입니다. 확정은 차후에 날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대략 168억이다. 자, 이 168억 중에서 시설 자금으로 110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자, 이 회사가 시설 자금으로 110억을 투입할 예정이고 또 운영 자금으로 18억 그리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37억을 쓸 예정으로 있고요. 기타 자금으로 2억 9,200.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 여기에 있는 150만 주 11,200원을 곱하면 필요로 하는 자금은 168억 정도인데 이 168억을 이와 같이 쓰겠다. 이렇게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유상증자를 한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시스템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이 목적이 과연 이 주가에 호재가 되는지 악재가 되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여기까지 보면 168억을 여기에 쓸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서두에. 자, 그래서 조금 한번 내려가 볼게요. 조금 내려가 보면 바로 이 신주 발행 가액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정 발행 가격이 11,200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말 그대로 예정이에요. 확정이 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 가액은 11,200원이지만 이게 확정된 건 아니다. 그게 확정이 언제가 되느냐? 2021년 8월 4일 날 최종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최종 확정. 자, 그러면 어떠한 논리로 확정이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은 신주 발행 가액은 예정으로 11,200원 주당 11,200원에 이렇게 발행을 하겠다. 자, 그런데 그게 최종 확정되는 건 예정이니까 8월 4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이 오늘 가격이 14,200원인데 11,000원대라면 이 가격대에 어떻게 해요? 한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도 어떻습니까? 기존에 이렇게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주식을 한 주당 11,000원에 이렇게 대략 11,000원대에 매수를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당장 만약에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30%의 추가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싸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칸을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발행가가 산정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데 잠시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자, 신주를 배정하는 기준일은 2021년 그죠? 예. 2021년 7월 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1년 7월 5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추가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결정하겠다는 게 날짜가 7월 5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7월 5일까지는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의 보통주나 또는 우선주가 보유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선주도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선주는 유상증자를 할 때 우선주를 받는 게 아니고요, 보통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특수건설은 우선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7월 5일까지는 내가 주식을 보유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구나. 자, 그러면 7월 5일까지 내 계좌에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해요? 편입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주식은 D+1, D+2, D+3일, 그죠? 그 매수한 날로부터 포함해서 3일 후에 제 계좌로 어떻게 해요? 주식이 입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7월 5일 날 신주 배정 기준을 해서 그 내 계좌에 어떻게 해요?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이 편성이 되려면 최소한 이틀 전에는 매수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7월 5일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최소한 7월 3일 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7월 5일 날 제 계좌에, 우리 계좌에, 여러분들 계좌에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해요? 주식이 입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사. 그럼 7월 3일 날 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7월 5일이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예, 다음 달 7월 5일이 월요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7월 4일은 일요일이고 7월 3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럼 7월 3일과 7월 4일은 뭡니까? 결국 공휴일이죠. 그죠? 자, 그럼 이 날을 빼고 이틀 전이니까 7월 2일도 아니고 7월 1일 날, 그렇습니다. 특수건설을 매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주 배정일이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 7월 5일이니까 7월 3일인 줄 알았는데 공휴일이 이틀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일 날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장내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7월 5일 날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 입금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7월 5일 날 매수를 하셨으니까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금 우리 무료 방송방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양이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유튜브 채널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쭉 계속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것은 7월 5일 이틀 전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틀간 7월 1일 날 매수를 하시면 7월 5일 날 제 주식 계좌에, 우리 주식 계좌에 입금이 될 것이고, 그 입금되어 있는 주주에 의해서 주주로에 한해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7월 1일 전에는 매도를 하지는 않을 거니까, 물론 주가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9번 라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0.095995537이라는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한 주를 보유를 하고 있다면, 아니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주라고 할까요? 2000주라고 할게요. 자,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2000주에서 이 수치를 그대로 곱하시면 돼요. 0.0959955 397을 곱하시면 191.99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191.99니까 한 주 이하는 절사를 해요. 그러면 191주를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추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상증자에서. 물론
저는 이 공시문을 뒤에까지 다 확인을 다 했는데 이 191주가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191주에서 청약을 할 때는 곱하기 20%를 추가로 이렇게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유상증자를 포기 이렇게 구주, 즉 말하자면 기존의 주주님들이 유상증자를 할 때 포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포기를 하게 되면 물량이 또 남아요. 그죠? 예, 그에 대한 추가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 청약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191주 정도를, 그죠? 191주 정도를 청약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100%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추가로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비교적 싼 가격으로. 근데 추가로 청약을 할 때는요. 그 191주에 먼저 이 수치를 0.095, 995, 397을 곱하신 다음에 그 나오는 수치에 곱하기 1.2를 하시면 되는 거죠. 20%를 추가로 이렇게 청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20%의 신주 청약권을 추가로 주는 게 일반적인 대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0.095를 곱했는데 100주가 나왔다. 그러면 청약은 120주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0주는 확정이 되어 온 거죠. 100주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100주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20주는 추가로 매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100% 전부 다 유상증자에 참여를 다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치인 100주를 취득하실 수가 있다. 그러나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물량에서 추가로 20%는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여러분들 추가로 조금 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바로 이 청약 예정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주주죠. 구주주라는 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죠? 이 구주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날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짜가 시작일이 2021년 8월 9일이잖아요. 그리고 종료일이 2021년 8월 10일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인데 결과적으로 며칠간이죠. 예, 이틀간입니다. 그죠? 예, 이틀이에요. 이틀.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특수건설의 유상증자가 한 주당 만약에 10,000원으로 확정이 났어요. 지금 거래가액은 1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10,000원으로 유상증자가 확정이 났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만원인데 내가 청약할 수 있는 주식수가 100주를 청약을 했다. 100주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은 자, 10,000원에 100주를 살 수 있으니까 필요한 금액은 100만원이 될 겁니다. 100만원. 그죠? 예, 100만원이 될 거예요. 자, 100만원이 되는데 이 100만원을 우리가 바로 밑에 보면 납입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납입일. 그죠? 여기 납입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면 나는 8월 17일까지 100만원을 내 주식 계좌에 넣어두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전에 신주 배정을 받았어요. 7월 5일날 요 위에서. 그죠? 확정이 났습니다. 100주로. 그런데 신주 청약 가격이 10,000원으로 또 차후에 확정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100만원의 돈을 주식계좌에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언제 입금을 시켜야 되느냐? 8월 17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8월 9일이나 늦어도 8월 10일 오후 3시까지. 그죠? 오후 3시까지는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입금을 시켜놔야 돼요. 이해 가시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수수료도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니까 예, 차감이 되고 그렇게 했으니까 대략 여러분들이 입금은 한 100, 한 1, 2만원 정도 이렇게 입금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8월 9일과 8월 10일이라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죠. 8월 9일에서 8월 10일 오후 3시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청약한 수량 곱하기 청약 가액이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면 8월 9일 이전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예정 발행 가액이 11,200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11,200원에서 금액이 바뀔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8월 9일 이전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8월 4일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월 4일 날 확정이 나면 그 확정난 금액에 우리가 청약한 주식수 100주를 곱한 금액을 8월 9일과 8월 10일 사이에 입금을 시켜놔야 된다. 요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금액보다 조금 더 한 1, 2만 원 정도 더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금을 시켜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식이 매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납입일은 그럼 왜 헷갈리게 납입일이라고 다시 해놨느냐? 자, 이 납입일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데, 이 납입일은 우리가 구주가 주식 계좌에 우리가 해당 주식을 신주를 받았으니까 돈을 넣는 날이 아니라 정권회사가 여러분들로부터 돈을 8월 9일과 8월 10일 날, 그죠? 뭐를 받았어요? 돈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돈을 받고 8월 17일 날 정권회사가 이 특수건설에 돈을 붙여주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납입일이에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8월 9일과 8월 10일 날 여러분들 주식계좌에 신주 청약한 대금을 입금을 시켜 놓으시면 이 정권사에서는 그 돈을 빼갑니다. 빼가고 8월 17일 날 이 특수건설의 유진투자증권이거든요. 8월 17일 날 유진투자증권은 특수건설에게 여러분들한테서 어떻게 해요? 입금 받았던 돈을 특수건설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납입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 날입니다. 이 날. 예, 늦어도 8월 10일 오후 3시까지는 여러분들 계좌에 입금을 시켜야 되는 날이고, 납입일은 여러분들하고 하등에 관련이 없는 날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신규의 상장 예정일이라고 있어요. 상장 예정일이라고 있죠. 자, 상장 예정일이 2021년 8월 27일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8월 27일이 바로 상장 예정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8월 9일과 8월 10일 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요? 주식계좌에 돈을 입금시키고 8월 17일 날 특수건설에 유진투자증권이 돈을 입금을 시켜줘요. 그러면 8월 27일 날 신규 상장일이다. 그러면 이 8월 27일 날 여러분들 주식계좌에 특수건설이라는 회사의 주식이 어떻게 해요? 입금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대략 여러분들이 8월 9일에서 8월 10일 날 돈을 입금시켰다면 대략 17일 이후에 주식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상증자 이 공시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특강을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 좋아요. 내가 유상증자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예정 가액이 바로 요겁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정 발행 가액이 11,200원이에요. 근데 이 금액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11,200원에서 자, 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11,200원은 언제 나왔던 금액이냐면 바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날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요렇게 2021년 6월 16일입니다. 그죠? 자, 6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예정 가액을 11,200원으로 정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200원인데 왜 11,200원으로 정했을까? 요것도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거는 뭐냐면 자, 보시는 화면이 특수건설 요렇게 차트인데요. 자, 이 날이 오늘 날짜죠. 그죠? 공시한 날짜는 어저께 이 날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대략 2, 3개월간의 그죠? 거래량과 어떻게 해요? 매매가 되었던 수량을 가중 평균을 내립니다. 가중 평균을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11,400원이 낫다 이거죠. 11,200원입니까? 그래서 이 가격이 가중평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에 평균 가액을 11,000원대를 설정을 했는데 이 금액이 바로 가중평균한 금액이에요. 두세 달 정도 이렇게 가중평균을 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200원을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 이 11,200원이 설정을 했을 때 지금의 현재 6월 16일 가격 대비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밑으로. 가격이 싸게 어떻게 해요? 권리를 준다는 거죠. 기존 주주들한테. 그럼 결국은 유상증자의 의미는 기존의 구주주한테 지금의 가격보다는 싼 가격으로 어떻게 해요? 추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11,200원이었다. 근데 지금은 14,200원이다.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한 주당 3,000원씩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평균 가격을 11,200원을 정했는데 대략 11,200원은 최소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가격에서 대략 몇 프로 싼 가격요? 25% 정도 싼 가격에 이렇게 유상증자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이루어졌던 대한항공이 있죠, 그죠? 예, 대한항공도 똑같습니다. 좀 이따 대한항공 차트를 보고도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대한항공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 요 앞의 시세에 기준으로 해서 25%는 싼 가격으로 이렇게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떡하죠? 지금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25% 예를 들어서 조금 싼 가격과 가중평균한 가격이 매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200원이 결정이 났는데 만약에 차후에 가격이 이렇게 더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떨어졌지만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렇게 되면 이 11,200원의 유상증자 가격이 위로 또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가게. 왜 그럴까요? 요 가격까지 지금 올라갔으니까 이 가격은 어떻게 해요? 밑에 가격이 아니라 조금 더 요 가격 대비 몇 프로예요? 25%가 떨어진 가격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끌어올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익은 나지만 요 가격대보다는 수익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추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 추이를.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 추이를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추이를 언제까지 볼 것이냐? 그게 바로 첫 번째 언제 보겠다고요? 바로 7월 5일입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신주 배정 기준일 7월 5일의 이전, 3일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유상증자는 다 이렇게 합니다. 신주를 배정 기준하는 기준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가격은 11,200원이 예전가가 되는 거죠. 예전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021년 7월 5일 즉 신주 배정 기준일 이전 3일의 어떻게 해요? 가중평균 금액을 또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 11,200원이 16,000원으로 올랐어요. 16,000원으로. 자, 왜 올랐을까요? 주가가 그만큼 상승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 날 다시 검토를 해보고 이 가격이 올랐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면 1차 다시 예전가 또는 1차 발행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1차 발행.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갑니다. 언제 가느냐? 우리가 구주주가 청약 예정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청약 예정일이 시작되는 날짜가 8월 9일이에요. 똑같이 8월 9일 공휴일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공휴일을 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8월 9일 이전 이틀 공휴일이 있으면 4일이 되겠죠. 그죠? 그 4일째부터 3일간의 또 가중평균을 또 냅니다. 주가를. 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가격이 주가가 더 올라가지고 18,000원이 된다. 자, 18,000원이 되려고 그러면 주가는 훨씬 더 크겠죠? 이게 할인된 가격이니까. 그죠? 예, 이렇게 변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이게 바로 2차 발행가가 되는데 그렇다면 가격이 몇 개가 나옵니까? 3개가 나오죠. 예전가가 11,200원 6월 16일 어제 발표가 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신주 배정 기준일인 7월 5일 이전의 물론 공휴일은 빼고입니다.
빼고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가 봤을 때 7월 1일이었죠. 그 7월 1일 기준 3일간의 어떻게 해요? 가중평균 가액을 정합니다. 그게 바로 1차 발행 가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청약 예정이 시작되는 날, 그죠? 8월 9일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 가중평균, 물론 공휴일을 빼고 이틀 전, 대략 뭐 8월 4, 5일 정도 되겠죠? 그날의 3일 전의 가중평균을 또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며칠 전의 평균 가격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인식하면 돼요.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2차 발행가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좋은 게 뭐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나눠보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예정가가 나오고 1차 발행가가 나오고 2차 발행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1차 발행 예정가는 우리가 투자에 그냥 참고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정가는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1차 발행 가격이 16,000원인데 말이죠. 주가가 20,000원이었어요. 그럼 할인된 가격이잖아요. 그죠? 대략 21,000원 정도 됐겠네요. 자, 주가는 21,000원인데 1차 발행 가격은 16,000원이 되었다. 근데 주가가 26,000원으로 뛰어가지고, 그죠? 2차 발행가는 18,000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주가는 일단 21,000원에서 26,0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1차 발행가와 2차 발행가 중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의 가격이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16,000원이 좋겠어요? 18,000원이 좋겠어요? 지금의 주가는 26,000원이에요. 그죠? 자, 26,000원인데 16,000원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18,000원에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16,000원에 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더 싼 가격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1차 발행 가격과 2차 발행 가격의 가중평균 가격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금액이 더 싼 금액입니까? 16,000원이 더 싼 금액이죠. 그죠? 예, 그럴 때는 더 싼 금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익은 더욱더 극대화가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맨 처음 보통 예정 발행가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의 참고 정도를 해야 되지, 이게 확정가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예정가고요. 1차 발행 가격은 7월 5일 즉 신주 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3일 전의 가중평균 가액으로 1차 발행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평균이 되는 게 아니라 총 거래 금액에서 총 거래된 수량을 나눠 줍니다. 예. 그래서 금액을 우리가 예단하기는 쉽진 않은데 어바웃은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보통 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쭉 내려가면 신주 배정 기준일의 1차 발행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쵸? 떨어집니다.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바로 1차고, 2차는 뭐라고요? 청약 예정일에, 청약 예정일의 구주주의 뭐라고요? 청약 예정 시작일 날, 이 날 3일 전부터 가중평균 가액을 또 2차 발행 가액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발행 가액과 2차 발행 가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유상증자에 실시하는 가격은 둘 중에서 싼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주주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수익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설명하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이렇게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다트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특수건설 치시면 이 공지사항이 나와 있는데 요 밑에 가면 보이시죠? 1차 발행가액이 이렇게 구하는 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가중평균이라는 말을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2차 발행가액도 이렇게 또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죠.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서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만 또 다른 기타 내용,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조정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이 어떻게 해요?
예, 둘 중에 있을 때는 낮은 가격으로 어떻게 해요? 발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1번이라고 한번 1번에서 나온 금액이 11,200원이었습니다. 그죠? 11,200원이었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1번 가격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투자에 그냥 참고 정도만 하는 것이고 2번, 그러니까 이게 1번이 아니고 예전 가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예전 가격이다. 이게 예전 가격이다. 예전. 좀 이쁘게 다시 한번, 예, 해볼게요. 자, 요 가격, 제가 참 적는 게 좀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죠? 자, 예전 가격이, 예, 11,2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가격이 나와야 되고, 2차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을 이렇게 드렸듯이, 1차 가격이 예를 들어서 6,000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2차 가격이 뭐 2만원이다.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가격은요? 적은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적은 가격으로, 우선,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둘 중에서 조금 적으면은, 적은 가격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2차 가격이, 이게, 1차에는 16,000원이었는데 2차 가격이 12,000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12,000원으로.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적은 가격으로 어떻게 됩니까? 적은 가격으로 발행 가격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싸졌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차 예정 발행 가격이 12,000원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굉장히 밑으로 떨어졌다는 게 되죠. 그죠? 16,000원 할 때는 지금 그 가격에 25% 할인된 금액인데 12,000원으로 됐다 그러면 더 떨어졌으니까 이 2차 발행 가격이 12,000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공식에서 우리가 그러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큰 수익이 나지는 않죠. 똑같죠. 둘 중에 이거는 올라갔을 때 1차 가격은 주가가 위에 있을 때고 2차 가격은 주가가 밑에 있을 때 이렇게 발행 가격이 설정이 됐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1차 가격과 2차 가격이 어떻게 해요? 둘 중에서 적은 가격으로 발행 가격으로 결정을 한다면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그죠? 만약에 1차 가격이 우리 예전 가격이 11,2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주가가 훅 떨어졌어요. 훅 떨어져 가지고 주가가 10,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25% 할인된 가격이라고 하면 7,500원의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1차 발행 가격은 7,500원으로 바뀌어요. 주가가 지금 14,200원에서 만원으로 툭 떨어졌다면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상증자 할 수 있는 가격은 25% 할인된 가격이니까 7,500원으로 이렇게 발행이 되는 거예요. 1차 가격. 그 다음 또요. 2차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2차 가격은 주가가 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라갔어요. 3만원으로. 3만원 올라갔다. 그럼 3만원 올라가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대략 여러분들이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3만원이다 했을 때는 25%니까 7,500원 할인된 가격이니까 25%니까 7,500원 할인돼야 되니까 22,500원이 돼요. 유상증자 할 수 있는 가격이. 자, 그런데 우리가 법으로 정해놨어요. 1차 발행 가액과 2차 발행 가액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500원으로 유상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차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주가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7,500원에 이렇게 사면 만원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만원짜리를 7,500원에 살 수 있는 것보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3만원짜리를 7,500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200%의 수익을 먹고 어떻게 해요? 유상증자에 이렇게 200%가 넘죠. 예, 대략 280%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주식 세계는 여러분들도 이제 좀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뛰고 어떻게 내릴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제가 신이라면 뭐 이걸 다 안다고 하면 그죠? 저는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조금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 가액에 너무 속지 마시고 그 금액은 줄어들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요. 예전 가액에서 1차 발행 예전 가액과 2차 발행 예전 가액까지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전 가액은 11,200원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1차 가액과 2차 가액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유상증자가 실시가 된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이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만큼 더 떨어졌다가 요렇게 올라가 버리면 유상증자를 1차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요렇게 돼 버리면 그죠? 2차 발행 가격이 요렇게 설정이 됐다. 그럼 1차 발행 가격은 어떻습니까? 2차 발행 가격보다 더 싸졌죠. 그죠? 더 금액이 작으니까. 2차 발행 가격보다 더 적으니까 요 금액이 유상증자 가격이 되는 것이고 주가는 요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이만큼 수익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가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요렇게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우리가 요런 내용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요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죠? 쉽지는 않고 좀 복잡한 구조를 이렇게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특수건설은요. 유상증자, 여러분들 유상증자에 실패한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유상증자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뭘까요? 주식을 발행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구주주죠.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만약에 자, 포기하는 물량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기존의 구주주가 이 주식을 추가로 아까 20%는 추가로 신주 청약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추가로 신주 청약하신 분들한테도 주식을 줬는데도 이 포기 물량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반인한테 공모를 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구주주한테 먼저 주고 일반인한테 공모를 하는데 일반인들도 이 주식을 안 샀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유상증자는 어떻게 보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즉 말하자면 이 회사에는 메리트가 더 이상 없다. 이 회사의 주식은 내가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주식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좀 싼 가격이지만 주가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주식을 매수를 하지 않았다. 자, 그래 되면 이 회사 특수건설은 필요로 하는 자금 아까 168억이었죠. 168억을 유치를 해서 기업의 자금에 쓰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기업이 난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수건설은 전혀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수건설은 100% 유상증자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아니 찾아봐야 돼요. 좀 찾아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겠는데 쭉 요렇게 이렇게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초과 청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내용이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쭉 한번 내려가 보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0.09주를 곱하는 수량 이렇게 했죠. 그죠? 곱하는 수량에서 나오면 그 수량에서 또 한 주당 0.2, 20%를 추가로 해서 청약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요 밑에 또 구주주 청약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일반 공모는 우리는 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어떻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구주주니까 8월 9일에서 8월 10일 날 반드시 내 정권 계좌에 돈을 넣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10일 오후 3시까지는 꼭 넣어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유진투자증권이 어떻게 해요? 이 특수건설을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서 바로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대표 주간 회사의 인수 비율이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주주님들이 주식을 보유를 추가로 유상증자에 참가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포기를 한 종목 주식 수는 일반인들한테 다시 공모를 하는데 일반인도 매수를 안 하겠대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특수건설이 기대했던 168억이라는 자금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유상증자의 발행에 성공한 주식 금액이 만약에 100억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00억이다. 그러면 68억에 해당하는 주식이 어떻게 됩니까? 유상증자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68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다 인수를 합니까? 유진투자증권이 다 인수를 하게 돼요. 예, 요게 바로 잔액 인수라는, 그죠? 유상증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이 나머지 68억에 대해서 자기들 회사에서 자금을 추가로 출자를 해서 주식을 다 인수를 해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유진투자증권에서 왜 100%를 인수 비율을 다 이렇게 했을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아무런 이 회사가 상승할, 주가가 상승한다든지 메리트가 없다면 잔액 인수를 하지를 않겠죠. 그런 검토는 다 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도 뭐 100% 이렇게 다 이렇게 유상증자가 성공할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가 있겠죠. 유진투자증권에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예.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유상증자에 성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잔액을 유진투자증권에서 다 인수를 해서 어떻게 해요? 충분히 메리트 있는 주식이니까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있을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유진투자증권이 나머지 100%를 인수를 다 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 그러면 특수건설은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죠. 일단 유상증자는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공했다라고 보는 건데 이 유진투자증권이 못하면 나머지 다 인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특수건설은 성공했다라는 이제는 그 생각을 하고 사업을 이제 전개를 하면 되겠죠. 지금부터라도. 자, 그런데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발행가액이 결정이 나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100% 잔액을 인수를 해줄 테니 대신 우리한테 수수료를 많이 달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한 5%의 수수료를 받거든요. 일반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자, 근데 이렇게 잔액 인수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 수수료가 3%가 가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진투자증권은 이번에 유상증자에 성공을 하게 되면 8%의 수수료를 아마도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8%의 수수료를 이렇게 추가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좀 크죠. 3%는 엄청나게 이렇게 정확한 수수료의 계산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5%인데 8% 정도의 이렇게 수익을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특수건설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번에 유상증자를 왜 했을까? 유상증자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유상증자는 첫째는 그 기업이 좀 안 좋은 유상증자는 무엇이냐면 그 기업이 계속적으로 손실이 난 거예요. 손실이 나면 그 기업에서 기업을 운영할 자금이 없는 겁니다.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외부로부터 주식을 발행해서 추가로 돈을 입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게 안 좋은 유상증자죠. 즉 말하자면 우리 회사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주주님들아 좀 더 도와달라. 도와주면 우리 회사 정상화 꼭 시키겠다. 이런 게 바로 유상증자인데 이 유상증자는 악재가 됩니다. 악재가 된다고요. 그럼 호재는 어떤 유상증자냐? 우리 회사가 나름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이번에
신규 사업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더, 즉 말하자면 영업이 너무 잘 돼서 주문량이 너무 많다. 자, 그래서 기계도 확충을 해야 되고 사람도 추가로 뽑아야 되고 해서 지금 뭐 계약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향후에 이 기계라든지 또는 건물이라든지 또는 기타 시설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이걸 다 치고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식의 유상증자는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권리락에 의해서 주가는 조금 조정은 받겠지만, 조정은 조금 받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그죠? 호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유상증자의 핵심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나중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시설 자금이, 자그마치 110억, 168억 중에서, 110억의 시설 자금에 투입을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계약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의 시설 장치로는 지금 계약한 걸 치고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추가로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호재로 봐야 되는 측면이 더 조금 높다.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조금 나아 보이는 것은 부채를 갚겠다는 겁니다. 37억의 부채를 갚겠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의 건전성은 더더욱더 좋아지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은행에 나가야 될 이자를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은 더더욱더 극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47억 정도, 168억 정도에서 물론 18억의 운영자금은 있지만 147억이 168억 중에서 147억이 이 기업의 건전성을 더욱더 상승시키는 지렛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기업을 분석을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상황은 호재에 가까운 유상증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요건 다 좋은데 과연 이 특수건설의 그죠? 기업이 그동안 실적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닌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201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7억이 났고요.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9억이 났습니다. 2018년도에는 11억, 2019년도에는 9억이 났는데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작년이죠. 35억으로 껑충 이렇게 뛰어 올랐습니다. 4배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당기순이익은 3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92.63%로 이렇게 100%가 조금 안 되는 이런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부채 상한에 부채를 좀 상한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조금 떨어지겠죠.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78억인 반면에 자본 총계가 913억입니다. 이 회사는 상장 폐지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거죠. 상장 폐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장 폐지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회사는 2018년, 2019년, 2020년에 거치면서 수익성도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특수건설은 여러 가지 테마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명박 테마주에도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죠 4대강 그죠 사업의 테마주에도 들어갔다가 이렇게 터널 공사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남북 경협주에도 일부 들어갔다가 그리고 각 대선 테마주에도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는 오세훈 현 시장이죠. 시장이 경부선을 잇는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겠다. 즉 터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공항, 그죠? 해저 터널 등의 어떤 테마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특수건설이라는 회사의 또 유일한 또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터널을 착공, 시공을 할 때, 착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공을 할 때요, 이 특수건설이 유일하게 이렇게 터널 뭐 뚫는 기계인지 어떻게 정화되는 작업이 기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유일하게 그 장비를, 신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터널을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특수건설이거든요. 그리고 테마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시장의 서울 인근의, 그죠, 경부선 지역에 지하화하겠다라는 그런 공약도 있고, 그리고 해저터널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전에 4대강 정비 사업도 있고, 이명박 테마주의이기도 하고, 남북 경협주의이기도 하고, 여러 테마에 묶입니다. 여러 테마에 이렇게, 물론 엊그저께 지금 발표가 되었죠. 남해입니까? 남해에서 전라도 그 섬을 연결해서 또 해저터널을 7월 달에, 8월 달에 발표가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경상남도 지역과 전라남도 지역의 일부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계획을 짜고, 그죠? 경제성 평가에서 이전에는 안 나왔다가 이제는 경제성 평가가 좋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발표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테마가 엮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뭐 이재명 대선 후보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으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와 또 윤석열 대선 후보, 또는 뭐 최재형 씨도 지금 감사원장도, 현 감사원장도 지금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차후에는 여러 또 누구였습니까? 하태경입니까? 하태경? 뭐 그런 사람이, 지지율이 없는 사람도 뭐 대선에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는 발표도 하고 막 그러고 있죠. 또는 뭐 아직까지도 뭐 잠재적인 잠룡들이, 뭐 홍준표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이낙연 씨도, 이낙연 전 총리도 아직까지는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 많은 어떤 테마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이재명 테마주다, 어떤 분은 윤석열 테마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것을 우린 찌라시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다려 보죠. 그래서 이 종목이 또 대선 후보의 대선 테마주의 편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물론 뭐 주사위는 던져봐야 알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대우건설이 왜 나오죠? 대우건설 애정의 종목이 나왔네요. 제가 대한항공을 친다는 게 대우건설을 쳤습니다. 자, 대한항공이,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제가 잘 오래돼 가지고 기억은 좀 안 나는데, 요쯤이었죠. 자, 대한항공이 작년 11월 쯤에, 이쯤이었을 겁니다. 이쯤에 첫째로 14,400원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시를 냈죠.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4,400원이 왜 나왔느냐? 이 가격은 대략 24,000원인데 왜 14,400원에 공시가 나왔을까? 이 기간에 가중 평균 가격에, 그죠? 가중 평균 가격에 25%가 할인된 금액이 14,4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예전 가격인데, 제가 이 가격대는, 이 예전 가격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전혀 없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날에, 그죠? 이날에 어떻게 발표가 나고 나서 똑같죠? 대략 8%, 우리 오늘 특수건설도 8% 정도 떨어졌는데 8% 정도가 이렇게 장대 음봉을 푹 맞아버렸어요. 요때, 그 다음날에, 그죠? 장대 음봉이 이렇게 푹 터졌어요. 그 다음날에. 이렇게 터졌는데, 웃긴 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장대 음봉도 기록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상승을 해버렸어요. 대략 한 30%, 20, 30%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요. 이때 가격이 첫 번째 제시했던 예상 가격이 14,400원이었어요. 14,400원이었는데,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예정 발행가 다음에는 1차 예정 발행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온리 이제 공시할 때
유상증자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14,400원. 두 번째 1차 이제 발행가가 나오는데 1차 발행가는 제가 앞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듯이 신주 배정 기준일 3거래일의 거래대금과 기타 다른 지표로서 참고로 하는 금액인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어요. 대략 요 정도 가격일 겁니다. 권리락 이전이니까. 요 정도에서 가중평균 가격과 3일 전의 가격과 비교를 해서 가격을 설정을 했더니 1차 예정 발행 가격이 19,100원이 나왔어요. 주가가 이리 오르다 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평균 가격입니다. 이 네모칸에 있는 그죠? 평균 가격에 가중치를 적용을 한 거고. 그다음 다시 이제는 2차 가격가가 어디서 나왔냐면 구주주 청약일 전 구주주 청약일이 대략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여기가 1차 발행가 여기가 2차 발행가인데 중요한 것은 이때의 평균 가격과 2차 발행 가격 이 기간의 평균 가격이 거의 19,100원과 비슷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발행 가격이 대략 19,100원에 이렇게 확정이 났죠. 19,100원에. 그래서 19,100원이면 여러분들 요때가 이제 대략 요때가 상장이 이렇게 이제는 최종 발행가가 결정이 나고 이렇게 주식이 공여가 이제 입금이 됐어요. 근데 이 가격이 얼마에 발행이 됐냐면 대략 19,100원. 요 가격대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요 가격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가격은 요 가격인데 유상증자할 수 있는 가격은 요 금액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합니다. 물론 이 가격이 뚝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가중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날짜 대비 19,100원 대략 이 가격인데 이만큼의 갭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일단 이날 바로 팔았다 그러면 바로 이 금액만큼의 수익이 실현이 되죠. 자, 그런데 이날 실제로 만약에 팔았다는 사람은 굉장히 좀 땅을 치고 후회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상승을 했다가 떨어졌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이만큼이나 요 가격대까지 올라가는 거의 저항선까지 헤딩을 하고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19,000원에 받았던 사람은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겠죠. 이 기간 동안.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에 근무했던 분, 그리고 각 또 유상증자에 일반 공모로 참여했었던 분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났었더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큰 수익을 이렇게 얻었는데, 우리 특수건설도 이런 것을 한번 기대를 좀 해봅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식은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죠?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좀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늘 말씀드렸을 때 대한항공은 제가 작년 8월 9월 달부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 8, 9월 달이면 대략 이때 가격대였을 거예요. 그죠? 거의 뭐 유상증자 가격보다 더 싼 가격이었는데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항공이 대한항공입니다. 그리고 익산입니까? 군산입니까? 그 GM대우가 꼬장을 부렸던 적이 있죠.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산업은행도 일부 출자를 하고요. 그리고 GM대우 외국계 회사죠. 대우가 뭐 우리나라 회사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GM대우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자, 이 외국계 회사의 GM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결국은 우리나라 딜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은행과 그리고 GM대우의 본사로부터 자금을 유입받아서 익산인지 군산인지 공장에 다시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GM은 외국계 회사인데도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 지역의 어떤 경제 부분 때문에 타격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딜을 했죠. 자, 근데 만약에 대한항공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표 항공인데, 그죠? 물론 뭐 땅콩 항공인에서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 조씨 집안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씨를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땡땡 해서 문제가 조금 많이 되었었죠. 그죠? 그리고 경영권을 누가 지느냐, 자녀들도 또 이렇게 뭐 분쟁 싸움도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은 이전 회장은 뭐 안 좋은 일로 돌아가시고, 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항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항공이고, 코로나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코로나는 결국은 팬데믹 현상, 코로나는 결국은 해결이 될 거예요. 해결이 된다면 전 세계의 항공길은 당연히 열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는 끊임없이 그동안 저도 사실 좀 지쳤습니다. 여행 가고 싶은데 이제는 코로나가 잡히면 당연히 이제 항공기가 각 나라마다 이제 뜨겠죠. 아마 폭발적으로 이렇게 여행 인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되면 대한항공의 수익은 당연히 올라오게 될 것이고 원상복구를 해야죠. 그리고 망할래야 망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돼. 100%는 아닙니다만 그냥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에서만 접근을 해봐도 이 회사는 망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대표 항공인데, 그죠? 자, 그리고 급기 아시아나까지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1, 2 항공사가 하나로 뭉쳤어요. 이제는 거의 뭐 세계 메디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랜드급, 제가 봤을 때는 세계 5위 항공사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지는데, 물론 아시아나 항공의 비행기는 자체 보유가 아니고 렌탈이라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랬습니다. 코로나 두 가지 명제죠. 첫 번째, 코로나는 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치료제나 백신은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투입이 되면 결국은 경제는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이전보다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몰라도 일단 이전으로 돌아간다. 자, 그러면 비행기는 다시 날게 될 것이고 그 기업은 원래의 기업 가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포스트 코로나주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서 하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결국은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다. 무조건 매수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대한항공이 다시금 뭐 주가가 다시 붕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어제 날짜로 우리나라의 이제 코로나 백신 투여율이 1,300만 명이 돌파를 했다고 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수치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월까지는 대략 우리나라 인구의 3,500만 명을 목표로 한다니까 대략 70%죠. 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도 백신이 70% 정도가 투입이 된다면 면역 체계가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이제는 하나하나, 물론 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겼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너무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요. 이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추가로 제가 매수를, 유상증자를 받고 추가 20%를 또 받으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한항공은요, 자그마치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0.09였죠. 095였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구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비율이 0.09였는데 대한항공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0.74입니다. 즉 말하자면 1000주를 들고 있다면 740주를 유상증자에 참가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와, 완전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유상증자, 대한항공이면 무조건 받으세요. 무조건 받으세요. 무조건 받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유상증자에 첨가해서 19,100원에 이렇게 유상증자의 가격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겠죠. 금액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을 버셨는데 어쨌든 그분 축하드리고, 아직 보유하신 분들 잘 한번 유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한항공도 그렇게 해서 유상증자 투자에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 대표 항공이죠. 그죠? 자, 특수건설은 여러 가지 테마와 기업의 건전성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 회사는 오히려 재무 건전성도 좋아질 것이고 수익성은 거의 확보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어저께 특수건설이 유상증자를 한다 해서 여러분들 많이 놀라실까봐 제가 오늘 내일 이렇게 무료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실질적으로 8% 정도 훅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겁나시죠? 예. 최소한 한 7, 80% 정도 떨어져야 급이 나야죠. 뭐 8% 정도. 여러분들이 6,000원대에 다 매수하셨잖아요. 대부분 6, 7,000원대. 그죠? 아이고, 제가 왜 이걸 끄죠? 잘못 눌렀네요. 자, 특수건설이 우리가 6, 7,000원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이 가격대 매수를 하셨는데. 그죠?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유상증자 나오시면 제가 내리는 판단은 신주 청약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HTS를 통해서 신주 청약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물어볼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내용이 뜨면 여러분들 카톡에 이렇게 글도 좀 올리시고 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서로 정보를 예, 공유를 제가 먼저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런 내용이 뜨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유상증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앞으로 할 것인지 대한 여부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잘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수건설 그죠? 유상증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함께 해봤습니다. 향후에 변동성이 있고요. 그리고 1차 확정가액, 2차 확정가액 등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공시 내용이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카톡을 이용해서 글들을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제가 오늘 시간에 신주 인수권을 또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는 주식을 청약 안 할래, 유상증자 나 안 할래 하고 그냥 포기를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그냥 포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신주 청약 권리를 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우리 1시간 18분이나 지금 지났는데 그거 조금 더 할까요? 신주 청약 인수권을 그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름이 여러분들이 매수도 안 했는데 이런 내용이 뜰 거예요. 특수건설 해놓고요. 종목명에 여러분들 장구해 보시면 나와요. 예를 들었습니다. 60R 이런 내용으로 이 신주 청약이래. 이게 신주 청약 인수권이거든요. 신주 인수권. 자, 신주 인수권인데 청약을 할 수 있는 인수권이에요. 이게 특수건설 60R 해가지고 수치로 틱 나와 있어요. 예, 이걸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다고 그러면 이 특수건설 신주 인수권이 한 4일간 거래가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공지는 안 돼 있습니다. 공시는 안 올라와 있어요. 자, 공시는 안 돼 있는데 이걸 사고 팔 수가 있다. 그러면 사고 팔 수가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신주 인수권 양도 예라고 되어 있죠. 신주 인수권 양도 여부 예. 신주 인수권 정서의 상장 여부 예. 상장한다는 것은 기존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들어갑니다. 아까 어떤 식으로 특수건설 그러니까 상호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 맨 뒤에 알파벳 R이 붙어 있는 거. 특수건설 두 자리 숫자 예를 들어 80이다. 80R 이런 식으로 장고에 나와 있어요. 그 장고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그 장고를 보시고 그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신다고 그러면 신주 인수권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파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신주 인수권을 만약에 내가 그 특수건설이 없다. 그러면 이 특수건설이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 해서 없으니까 나도 한번 일반 공모로 살 수가 없으니까 신주 인수권을 갖다가 사오겠다는 거예요. 신주 인수권을. 이해되죠? 그럼 신주 인수권을 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 4만 원이에요. 4만 원. 4만 원인데
신주 인수권이 이제 거래가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팔 수가 있다니까요. 나중에 잔고 확인하시면 신주 인수권 나중에 공시가 나오겠죠. 신주 인수권 양도 여부를 할 수 있는 날짜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시는 신주 인수권 수량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90주다. 아까 우리 2000주 있을 때 0.095를 곱하면 대략 191주 정도, 190주 정도를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이 신주 190주의 신주 인수권이 예를 들어서 2만원이다. 2만원.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을 해보면 신주 인수권이 2만주예요. 2만주인데 지금 주가가 4만원이다. 아니 4만원 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4만원 하지 말고 우리가 아까 금액이 그냥 4만원 할까요? 4만원이다. 자,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신주 인수권을 내가 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 기존 주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신주 인수권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2만원에 거래가 되는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4만원인데 뭐야? 그럼 내가 지금 사야지. 무조건 샀고야. 그래서 샀어요. 사면은 나는 이제 얼마에 어떻게 해요? 팔 수가 있다고요? 4만원에 팔 수 있으니까 나 완전 땡 잡았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신주인수권이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올랐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익인 거예요. 3만원에 신주인수권을 샀어요. 샀는데 4만원에 팔 수 있으니까 그죠? 와, 이거 이익이다. 그래, 이것도 싼 금액이다. 라고 덥석덥석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보세요. 다시 지금 주가가 4만원이에요. 근데 신주인수권이 3만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신주인수권이 3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주인수권. 내가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게 3만원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고요. 그 권리를 사신 거라고요. 3만원에 사신 거야. 자, 근데 이게 이제 유상증자 금액이 발표가 났어요. 유상증자가 얼마에 발표가 났냐면 28,000원에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주에 얼마에 살 수가 있어요? 28,000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신주인수권을 샀잖아요. 그죠? 샀으니까 28,000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와, 28,000원에 샀으니까 나 4만원에 팔면 12,000원만큼 벌었다. 돈 벌었다. 30% 수익 났다. 요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3만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죠? 신주인수권은 사시는데 3만원 들어갔고 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청약대금 28,000원 또 냈고 그러면 한 주에 얼마를 사신 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58,000원에 사신 거잖아요. 그럼 58,000원에 사셨다가 지금 가격 4만원에 파시면 18,000원을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십니다. 그래서 예전가가 아까 우리가 최초에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예전가가 이렇게 설정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래 가격이 2만원인데 지금 11,200원의 예전가다. 그죠? 지금 거래가가 2만원인데 11,200원이 거의 확정이 날 것 같다. 자, 그러면 내가 사면은 얼마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8,800원만큼 한 주당 8,800원만큼 이익을 볼 수 있겠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나는 구주가 아니에요. 신주인수권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사겠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 이상은 주면 안 돼요. 8,800원 이상을 주고 사시면 안 되죠. 만약에 신주인수권이 3,000원에 거래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3,000원 나가고 11,200원의 유상증자가 된다면 14,200원이니까 2만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는 어떻습니까? 5,800원만큼 더 싸잖아요. 그럴 때는 신주인수권을 사서 청약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신주인수권 가격이 8,800원이다? 그러면 지금 청약가가 11,200원이다? 그럼 두 개 합치면 2만원인데
내가 투입한 금액이 한 주당 2만 원에 들어갔는데 지금 거래 가격이 2만 원이다. 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럴 바에 그냥 청약 이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지금 거래되고 있는 2만 원의 한 주를 사시는 게 낫죠. 뭐하러 복잡하게 이렇게 청약하고 신주인수권 거래하고 하겠습니까? 예,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신주인수권도 거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구주니까, 여러분들은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식 잔고를 클릭을 해보시면 각 증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특수건설 해놓고요, 못 봤던 그런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게 숫자가 두 자리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62다. 62. 그리고 항상 뒤에 R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R. 요거는 뭐라고요? 신주인수권 권리를 말을 하는 것이고, 요것도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주 청약을 하시게 되면 신주인수권은 당연히 행사를 하는 거니까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나는 이번에 유상증자에 참석을 안 할래 라고 하시면 그냥 이 권리도 파셔도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 권리를 파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그냥 놓치시지 마시고, 남은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렸고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뭐 대한항공 이런 거 한번 치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대한항공도 이렇게 신주인수권이 거래가 되었으니까 이 특수건설도 신주인수권이 거래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공시가 뜰 때마다 여러분들 확인들 잘 해보시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전 가액은 11,200원인데 1차 발행 가액이 얼마고 2차 발행 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1차 발행 가액과 2차 발행 가액이 둘 중에서 어떻게 해요? 싼 가격이 되니까 일단 1차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1차 가격이 지금 11,200원인데 1차 가격이 12,000원이 되었다. 그러면 2차 가격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들께서는 12,000원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무리 높아도 2차가 더 떨어지면 12,000원보다는 더 싼 가격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고, 아무리 비싸도 12,000원은 어떻게 해요?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적은 금액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비싸도 12,000원에는 유상증자를 하고 참가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거래되는 금액이 2만원이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제 욕심에 30분 정도 더 지났습니다. 많은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이 방송은 제가 유튜브에 다시 한번 더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